이게 중소업체들은 대개 보면은 그 정도 되면은 대개 도산 내지는 폐업을 합니다. 선생님 좀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그만 치워버릴 걸 시작부터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집어치우시면 대통령실 사회수석 장상윤입니다. 오늘 자리가 이제 이쪽 지역에 계신 우리 중소기업인 분들 모시고 하는 만큼 뭐 이게 주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사 말씀에 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요구의 우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외에도 주제 뭐 이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 또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는 문제, 또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문제, 따지고 보면은 공통적으로 다 사람하고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사실 중소업체는 안전보건 체계를 갖춘 그런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제가 안전보건 책임자입니다. 교육을 하고 직원들은 자기 일을 하기 바쁘니까 뭐 하라면 뭐 이라도 잘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중대재해법 처벌 보면은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대부분 산재 사고의 80%가 중소기업에서 나는데 강한 처벌하고 과도한 벌금을 낸다 그러는데 이거는 상당히 무겁다. 이게 중소업체들은 대개 보면은 그 정도 되면은 대개 도산 내지는 폐업을 합니다. 사실. 취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유예를 바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교육이나 이런 현장 여건들이 많이 미비한 것이 실적입니다. 외국인들을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네?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래 보면은 외국인들 보면 안산에 보면 시험하고 많아요, 외국인들이. 네. 그걸 갖다가 뭐 베트남인, 태국인 이렇게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해서 거 가서 교육 받고 오라 그래. 안전 교육 받고 와라. 그런 교육 좀 체계 좀 저기 고용부서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도 필요하다. 이게 유예하는 게 근로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근로자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보자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많은 기업들이 2년 동안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의 시간이 내실 있게 또 충실하게 되려면 정부가 대책을 좀 세밀하게 세우고 중간중간에 애로점이나 어려운 점들을 또 보완해드리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야만 가능하다. 저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저희 지원을 산업안전기사를 따게끔, 자격증을 따게끔 해서 저희 직원이 한 명이 땄습니다. 따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너가 이제는 그 모든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되는 이거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선생님 좀 못하겠습니다. 저도 처벌이 받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 인생이 걸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임금을 받고서 이거를 하느니 좀 더 대기업에 가가지고 더 큰 임금을 받는데 자격증을 따자마자 여기저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죠. 큰 기업에서 다 자격증 가진 사람들 다 데려가는데 적은 기업에서는 그걸 버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히려 좋은 인력을 지금 뺏기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력을 좀 확보하는데 기존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그걸 확보할 수 있는 그 2년간의 유예를 둬서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 좀 할 만하면 이제 또 중간에서 자꾸 인력을 가르치는 이렇게 빼가는 게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다 키워놓은 면이 대기업에서는 경력사원을 뽑아요. 예, 맞아요. 그게 요새 그것도 이제 대기업들은 좀 자제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 석박사급이 만약에 오면 보통 6개월이 오리엔테이션 기간입니다. 제품을 파악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고 개발에 참여하는 순간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된 직원들이 하나가 개발이 되면 곧바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아니면 독립적인 회사를 차리기가 차리다니. 일수죠. 그러면 2년 내지 3년을 투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웬만한 매출 갖고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할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력들이 조금만 전문성을 가지거나 대기업 같은 데서 좀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면 쉽게 떠나고 그 현장에서 인력 운영이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철판 특수 광판인데 그 이제 400mm까지 저희가 열처리하는 열처리 업체입니다. 이걸 무슨 가지도 대한민국에서 이걸 꼭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45년 동안 연구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시간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전기도 많이 먹고 수질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노도 엄청 상한데 노 하나 만나야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요일 날은 그래도 쉬어야 된다. 사람이 일요일 날도 안 쉬는다 해서 일요일 날 쉬고 했는데 이 토요일까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생산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노 고장도 자꾸 나고 이렇게 문제가 돼서 사실 이거 치워버릴까 시장부터 했어요. 집어치우지 마시고 좀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 집어치우시면 사실 제약도 많고 업종마다 다 다른데 그 업종의 특성을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똑같이 적용해라 52시간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저희를 엄청난 손실이 되고 나지 업종별 좀 구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안산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 안전과 관련돼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작은 단위의 50인 미만 기업에 따른 국가의 지원 제도와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소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정책 쪽에서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그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개선이나 그 제도 변화에 그 신속하게 좀 반영이 돼야 사실은 응답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주간 의견 잘 듣고 가서 부처하고 또 국회하고 적극 협력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제도 개선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만약에 2년 유예가 된다면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어떤 지원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이걸 대책으로 좀 담아서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